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일부 이 도로에서 도쿄에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사실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밝혔죠. 국민의힘이요. 어제 귀국한 윤미향 의원 목소리와 여당 입장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의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제가 다 직접 다녔습니다. 첫날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도학살 문제 관심 좀 가져주셔요.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국가 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윤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 논란 먼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21대 국회에 참 별일들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왜 반국가 단체에다가 가서 전합니까? 윤미향 의원은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웃고 그러는데요. 네. 조총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반국가 단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을 예. 북한으로 북송했던 뭐 그런 단체예요. 네. 지금 그 피해자들이 계속 북한에 억류돼서 살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갔다. 근데 또 같은 날 민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1 대한민국 민단. 우리 쪽 그 동포 단체 예. 그쪽 행사는 안 갔단 말이에요. 뭐 초청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안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나서는 지금 공항에서는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예. 글쎄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념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념 과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념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자꾸 정치공사라고 보지 마시고 똑똑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네. 참석한 것이 아니라 네.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간토 대지진 이후에 조소진 학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뭐 한일 두 정부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 백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네네. 그 행사 참석의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 기왕이면 우리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촉발하고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윤미향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색깔론이다.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이 행사 참석 취지라든지 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참석을 계기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념 공세라든지 또 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예, 네. 그런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예. 자제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색깔론 얘기하는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치기와. 색깔론 갈라치기 이거는요. 억울하게 어떤 이념의 그 굴레를 씌워서 몰아붙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행위를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네네. 우리 쪽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안 가고 오히려 반국가 단체 조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에 갔다. 예. 국가의장까지 받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상황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색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 동포단체 주최로 열린
이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에는 불참한 것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윤 의원은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단 측에서는 초대를 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갈 수 있는데 조총련 행사에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그 인연을 맺고 있는 예. 그런 쪽 진영의 초청을 받아서 행사에 참석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초대 여부를 떠나 우리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하는 게 저는 또 오히려 바람직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한일 관계가 좀 더 튼실하게 뭔가 뿌리를 내리려면 예. 일본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참석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100년 전 어떤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죽어간 수천 명을 기억하고 예.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예. 살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게 남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윤미향 의원요,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요, 이 남북교류 협력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외교부에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국가 단체 쪽 사람들하고 회합하거나 뭐 만나거나 얘기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무슨 단체인지 몰랐다고 저는 봐요. 아. 뭐 알고는 갔다고 믿고 싶지 않고 예. 윤미향 의원 이렇게 실정법을 계속 위반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 기금 관련해서 횡령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무죄 받았다고 꽃다발 받았던 분이에요. 우리가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저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런 분들 주민소환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잣대를 예. 윤미향 의원이 그래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의전을 제공받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외교부의 의전상 지원은 이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사실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인 일정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공무활동 차원에서 예. 이루어진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심사를 받고 예. 또 그것이 외교부에 또 전달이 되면서 예. 통상적인 어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차제에 재공간 대단히 바쁩니다. 네네. 또 인력도 제한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원의 어떤 그 외교 활동 지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폐지라든지 이 문제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북단체 행사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외교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한 3, 40분 걸린대요. 한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주고 택시 타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의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전 과잉이고 의전 중독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 대사관에서 이제는 그런 일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협약 당사국 88개국에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 과거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88개의 협약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한 게 하고. 여당은 이 대표가 자해 외교에 오염수 반대를 명목으로 방탄 웰빙 단식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산무 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친서를 런던 협약 당사자국에 보내기로 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본격 시동을 걸은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 제가 궁금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88개국에다 친서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현실화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방류를 아무리 중단을 요구해 봐야 일본 정부가 이게 뭐 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런데 다음 달에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자국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마침 거기에서 일본의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건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앞서서 또는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 예. 그렇다면 당사자국에 참여하는 각 88개국에 우리 야당의 입장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방류 결정에 대한 또 규탄의 의미, 또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야당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화의 문제를 끌고 간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것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자해라는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가 외교 자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한 나라의 목소리가 두 가지로 나왔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군요. 무슨 야당이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정부 여당이 대표하는 거예요. 집권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 나라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미국 야당의 얘기를 듣고 뭐 미국 공화당 얘기를 듣고 트럼프 얘기를 듣고 외교 정책을 결정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렇게 런던 협약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국제기구를 존중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유엔 산하기구인 IAEA를 먼저 존중을 해야죠. 거기서 지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그쪽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방문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이제는 또 런던 협약, 그 50년 전에 체결된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뭔가를 호소한다? 글쎄요, 민주당의 행위를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용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얘기하는 그 취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본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처럼 오염 처리수이다라고 명칭 변경을 서두르는 모습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실제 이를테면 그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염 처리수는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요. 자, 여당은요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 괴담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논란을 두고 여당은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냥 어떤 허위 사실을 혼자 유포한다고 해서 뭐 그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퍼지고 예. 그것을 또 일부러라도 믿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퍼진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오기 때문에 예. 이 초기도 아닙니다. 많이 퍼진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틀 전 이 서울 도심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일본의 표기를 중단하라고 외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우매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단식 중인 이 대표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 인원이 5천 명 난집됐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독려했음에도 지난달 26일보다 규모가 줄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네. 국민들께서 전혀 호응하지 않는 이슈를 저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장애 집회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뭐 소수 야당도 아니에요. 네. 국회 절대가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의 당수가 장애 집회, 단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실질적인 이 방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어요? 국회 들어오면 절대 과반 의석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표의 민주당은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밖에 나가서 저러느냐.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마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예. 이제 슬슬 들어올 때도 됐다. 아하. 출구 전략 잘 짜시기 바란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이제 위로 방문을 하고 당내 결석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여 투쟁 동력의 유지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윤희석 의원도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책 같은 것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대책은? 그 대책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 정치가 멈춰 섰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예. 정부 여당은 예. 이 어떻게 하면 이 정치의 어떤 복원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데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게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단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단식 쇼라든지 네. 이런 어떤 비아냥거림이라든지 가볍게 처신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미동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념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속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예. 또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지 네네.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구적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원래 이제 검찰 출석이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어요. 뭐 천준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이제 불출마가 아니라 나오지 않겠다,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방탄 단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검찰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흐를까요? 뭐 검찰에서는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예. 뭐 수사 일정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예. 그냥 출석 없이 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좀 시기 같은 것도 조절하고 해야 할 텐데 예. 단식을 하는 분을 검찰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그 여론의 따가움 예. 그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제발 제대로 저 사법 처리 관련한 그런 절차에 응하시고 예. 판사를 꼭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